최근에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하나의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믹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자, 거기는 조금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더리움은 언젠가는 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레이어 2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어 2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레이어 2를 갖다가 더 많이 고도화하는 이 뱅크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이후로 오히려 더 가파르게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어떤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우려감들은 일정 부분 사실이 맞습니다. 뭔가 수수료의 어떤 전체적인 트랜잭션이 너무 레이어 2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수혜 효과들이 이더리움으로 넘어오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교류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털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반드시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이 자본들이 이제 디파이부터 해서 NFT든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른 메인넷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자본 자체가 뭔가 XRP, 도지코인 이런 데 갇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이 있다고 해도 뭔가 활발하게 생태계를 만들어낸 어떤 생태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은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하나의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믹싱이 있습니다. 이 믹싱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거래 내역들을 갖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갖다 추적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믹싱 프로토콜이 이 익명성 코인이죠.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의 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이 믹싱 서비스, 이 프로토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도구에 대한 문제들을 삼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계기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의 비율을 살펴봐도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가지고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좋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리플을 비롯해서 특정 프로젝트들이 너무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들 수백 퍼센트 가까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솔라나가 시가총액에서 리플에 밀린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차의 비유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순서가 되면 출발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솔라나의 흐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리플이 6년 동안 요지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 6년의 흐름들 이전에 솔라나는 훨씬 더 활발하게 10배, 20배까지도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매의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많은 포모들을 느끼게 되실 텐데, 아마 이런 포모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왜 안 가는 걸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하나씩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순환매를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모든 코인들의 종착역 자체는 또 차이가 납니다.
즉, 솔라나 같이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러티브성 코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 흐름들을, 즉 내러티브가 소진이 됐을 때 이 내러티브가 펀더멘털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모든 레이어 1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 두 개 코인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또 순서가 되면 올라가게 되고, 그때 따라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솔라나가 올라갈 때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구성해 보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펀더멘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호재는 없는 걸까요? 네, 펀더멘탈과 호재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리서치 업체에서 직접 집계한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 흐름들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날에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곧 스테이킹이 허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스테이킹이 허용되면은 수익률이 최대 5%까지도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관의 수요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에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호재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ETF를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세 번째 주자로 솔라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솔라나가 현물 ETF 신청이 확정이 됐을 때 그 호재 소식에 의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발행이 되고 나서는 솔라나에 많은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잠시 쉬고 있는 분위기이고, 물론 솔라나는 쉬고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고점을 갖다 돌파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만,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렉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또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는 급격한 상승의 랠리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펌프다펀이라고 해서 민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다펀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소각된 이 솔라나의 양이 390만 개 이상이 소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늘 인플레이션 자산이었던 솔라나가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는 펀더멘탈과 호재를 동시에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중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상승세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약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3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즉,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오래된 알트코인들 중에서 전통금융과 결합을 했을 때 결제 및 거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코인들, 그리고 규제가 해결됐을 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계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또 관계가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로 묶이면서 뭔가 초반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이어지기를 반복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러티브성 코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또 포트를 가져가시되, 또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은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다 소진이 되고 이 고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어느 순간 또 방향키를 또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의 극초입이고 출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 지도에서 최적의 알트코인 투자 시점을 소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소개 부탁드리며 지금도 그 방법이 유효한가요? 네, 지금 한번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어딘지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가격은 적어도 횡보를 하거나 그리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바로 윗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가격을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알트코인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구간에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과거 사이클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0년이나 2016년으로 차트를 되돌아가 보시면은 12월 달에는 뭔가 지그재그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임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 정도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너지는 어떤 조짐들이 과거 대비로는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템포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또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더 대세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신중하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를 갖다가 잘 조율하시면서 시장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알트코인 투자 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좋은 구간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대세장이 오게 됐을 때, 그때는 알트코인에 더 유의미한 물량들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코인에 계속해서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극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즉 완전히 실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들이 내년에 중반 정도까지 가서 더 뜨거워진 구간에서도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락 구간에서 닫는다라는 것을 거의 디폴트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타면은 그 코인을 과감하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물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코인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메인넷에서 대장 코인들 혹은 생태계의 대장 코인들, 특정 섹터에서 대장 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놨다가 순환매가 돌아갈 때 봤을 때 아직까지 반등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으로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순서는 이미 올라간 코인이 아니라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 코인을 갖다가 담아서 기다리다가 반등을 하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포머에 의해서 그런 어떤 돌발 움직임들을 하지 않는 것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본인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고 현금 흐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가져가도 비트코인을 60-70% 정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알트코인들, 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든지 혹은 이플이나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를 많이 담으시면은 대세 상승장을 헤쳐나가는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펀더멘털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합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적은 프로젝트는 이미 애초부터 내러티브에서 상승이 됐고 고래들에 의해서 많이 펌핑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량을 던지고 떠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12월 같은 경우는 강세장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만약에 내년 1월이나 이후에 중순 정도까지 넘어갔을 때는 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합쳐가지고 그래도 60%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70%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되면은 그런 인내심을 잘 발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이 보이는데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성적표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든든하게 쥐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물량들을 최대한 빨리 좋은 구간에서 잘 엑시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이 물량들을 매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묵혀놓고 마이너스 70% 80%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4차 반감기 후 찾아올 대세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상승장에 올라탔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다 요 얘기가 좀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는 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늘 다르다고 하는데도 같은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 대세 상승장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했습니다. 왜 어떤 것들이 다르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3월 달에 일찌감치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이 강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귀신같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사이클에 맞게 시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이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과 완전히 맞출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이클을 겨냥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주체들이,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B2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사 모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VC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저마다의 주체들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본인들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겨냥하고 있는데, 특정 하나의 주체가 나는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싫어 이렇게 한다라고 그 흐름들이 꺾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고 향후에 더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뜨거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합리적인 전망들을 해봅니다. 최근 고조되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금,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즉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금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재무부가 100만 개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관점들이 적용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관점은 엄청나게 더 가치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수익률도 가치 저장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기관들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채권과 어떤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조금만 포트폴리오에 할당하더라도 굉장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에 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채택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이 내 자산을 갖다가 아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도 계엄령이라고 하는 아주 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비트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패닉 셀링이 일어났고, 그리고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중앙화된 서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비트코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ot your key, not your bitcoin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개인 지갑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갖다가 커터지 할 수 없으면은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것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때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물량들을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해외 거래소 같은 곳에도 다양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더 잘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극심한데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 월등한 자산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처음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후로부터는 15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한 번도 해킹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계엄령이 발발했을 때도 순식간에 하락한 가격들 다시 되돌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는 과거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기관들과 국가,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가요?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의 사다리라는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산들이 굉장히 어떤 부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뭔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산 중에서는 주식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사실 국내 부동산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그럼 주식 대비로 했을 때는 어떤 가치들을 지닐 수 있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지만,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금과 같은 이런 자산들은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기관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꾸준한 채택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비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암호화폐 투자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일과 시간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일과 시간 이후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사이에 모든 거래들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냥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만 유의미하게 물량을 담아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전략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두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DCA 전략을 가져가셔도 단기 투자를 한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대비로 월등하게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장기 보유자의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계속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에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본능과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해가지고 가격이 펌핑됐을 때 업비트 거래소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량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가격이 정체되니까 순식간에 거래량이 탑5 밖에서 탑10 밖으로도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가격에 추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방법은 그 관점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즉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전략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느냐 하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 접어들면 그때 아주 유의미하게 물량을 모아 나갑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요지부동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 모아 나가고 이후에 이걸 갖다가 3년에서 4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이 올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2년이죠. 4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2년 정도를 기다리고 나서 꾸준히 모아 나가다가 이것들을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그 구간에서 약간씩 매도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면은 그때 최대한 많이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전략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모든 승부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최대한 시드를 많이 불리시고 이것들을 잘 엑시트를 하신 이후에 이 엑시트된 자본을 갖다가 다시 크립토 윈터 구간에 비트코인에 매집을 하는 그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략들을 정확하게 어떤 책에 따라서 가져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계속해서 DCA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긴 호흡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보다 비트코인을 DCA 하신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미숙하게 단기 투자를 하는 것들은 DCA보다 궁극적으로 결과가 훨씬 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혹은 그 외 우량한 자산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다가 대세 상승장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탈출하는 것들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때는 저희 채널 또 찾아와 주시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지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를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데일리 시황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거의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헤드라인 뉴스부터 거시 경제와 지정학적인 상황들,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과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약간 굉장히 좀 알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변화들
변화들을 계속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가격이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코인이 이제는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인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뭐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함께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 갓 진입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지표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갓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전략들을 세워나가시고 마인드를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은 암호화폐 불장, 그리고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 알트코인 불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사이에 알트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40%, 50% 이상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뭔가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서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에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더 좋은 투자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모에 시달리면서 어떤 오르는 코인들을 내가 왜 미리 들어가지 못했지에 대한 후회들을 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너무 많이 있고 이렇게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앞으로 밑에는 아직까지 수백 개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 코인들을 가지고서 후회를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더 면밀하게 찾으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들 하시면서 이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굉장히 많은 부의 확장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